구름에 가려진 신비한 길. 구름이 마치 양탄자처럼 펼쳐졌다 해서 운탄고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177 경도도 있지만은 이 높은 지역에서 국내 에너지 생산을 위해 가지고 일했던 분들의 어떤 노고를 생각하면은 이 길이 가슴 아픈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편 보내놓고 그 안에서 일하는 모습, 또 제발 살아와 달라고 그렇게 그 마음이 담긴 그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 아주 굉장히 그 슬픔이 올라와요. 애잔하죠. 30년 전만 해도 석탄을 운반하던 트럭이 오가던 길이었기에 운탄길이라고 불렸습니다. 탄광의 역사가 새겨진 이 길은 최근 새롭게 정비해 영월에서 정선, 태백을 거쳐 삼척에 이르는 9개의 걷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아마 이제 초등학교고 옛날엔 국민학교죠? 네. 국민학교 자리였던 것 같고. 67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91년에 폐교가 되었다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데 위치한 데겠네요. 여기 보니까- 해발이 거의 한 1000m? 넘죠. 지금으로 봐서는 뭐 이만한 학교 터가 없죠. 그렇죠. 폐교돼서 그렇지.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예. 터는 아주 좋은데요. 예, 굉장히 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터지. 운낙 국민학교인데 예, 운자가 구름 운자 예. 같아요. 구름 문자에 즐거울 낙자. 그걸 낙자. 아이들이 구름 속에서 뛰어놀고. 그렇죠. 완전히 뭐 천상의 학교는. 어. 예. 한때는 이곳에 학교가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마을도 있었습니다. 봄이면 온 산에 지천인 진달래와 철쭉을 한 알음씩 꺾었다는 화전령은 우리말로 꼭 꺾기제라고 불립니다.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가량이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여기 지금 길이 새까매지도록 석탄을 실어 나르던 길에 청년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영월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상세지도 제작을 앞두고 있어요. 거기에 또 좀 적합한 자료를 좀 더 수집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운탄고도를 이제 촬영 일로 이제 다녔었는데 이제 좀 천천히 걸으면서 작품이 될 만한 사진을 좀 찍고 싶었어요. 탄광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아요? 아니 제가 이제 학생 때나 어렸을 때는 뭐 연탄을 떼거나 그런 세대는 아니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느낀 경험은 많지 않아요. 정부의 석탄 합리화 정책이 추진되었던 1989년 이후에 태어난 두 사람은 탄광에서 나고 자랐지만 탄광에 대한 기억은 없는 폐광 세대입니다. 여느 청년처럼 도시로 떠났지만 두 사람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월에 있으면서 서울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뭐 놀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지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곳이라는 그런 환상 그런 게 이제 가득 차 있었는데 막상 서울에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좀 약간 알맹이가 없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속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석탄의 흔적 위에 펼쳐진 길은 과거 강제 노역을 했던 이들이 삽과 곡괭이로 닦은 길입니다. 광부들이 매일 이 길을 올라 컴컴한 갱도에서 캐낸 석탄은 밤낮 없이 재무시 트럭에 실려 한백역으로 운반되었습니다. 720, 870, 920, 970, 1020까지 올라오는 갱도들이 있었는데 거기 길마다 전부 다 석탄을 나누는 길을 이렇게 도로를 냈었습니다. 이쪽이 과거에 이제 천연임에서 한번 석탄을 캐기 위해서 산을 막 훼손시킨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이런 다양한 수목들이 참나무를 비롯해서 뭐 여기 한려수림, 침려수림 각종 우리가 보기 좀 힘든 나무들이 많이 지금 서식하고 있어서
석탄 산업화로 훼손되었던 자연은 탄광이 문을 닫은 이후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흙먼지와 석탄가루로 뒤덮였던 길을 오르내리던 광부들이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쉬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편안한 쉼터를 만들고 있죠. 6, 70년대 여기 광부가 살았을 때, 네. 요 운락초등학교라고 보셨다 그랬지. 네네. 가보셨죠? 올라오면서 봤어요. 예. 네. 거기 있을 때, 그래 학교가 있었으니까 인원이 얼마나 있었겠어. 그죠? 여기 마을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 바로 이 마을에 사시던 분이 이분이야. 집터도 있어. 그러면 두 분 다 광부셨어요? 그렇지. 아. 광부. 여기서 66년도 아. 와가지고 여기서 한 6년 살다가 광산이 거의 다 이제 거의 산을 거의 세무로 간다 하면은 저 밑을 자꾸 내려가면 캐어요. 아. 위에부터 캐다가 계속 내려가면 캐는데 저 밑에 650이라는데 큰 저거 뭐 공원탄자. 뭐야 거물 같은 게 있죠. 거기 내려가가지고 동원 사복 광업소라는데 거기서 한 30년을 살았어요. 광산이 있을 때 석탄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럼 석탄을 여기로 이렇게 실어 나르던 거예요? 그렇죠. 여섯 해가지고. 내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산꼭대기에 이렇게 위에는 삼각형식으로 돼서 네. 내려갈수록 석탄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는 조금 차고 들어가면 석탄이 나오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깊이 파요. 아. 그래서 처음에 광산을 개발할 때 네네. 이 위에 보통 내려가면서는 광산을 했던 거예요. 탄광 일을 그만둔 지 30년이 지났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컴컴한 갱도에서 탄을 캐내던 광부들, 그 광부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들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곳, 도롱이 연못입니다. 남편을 탄광으로 보낸 뒤 아내들은 연못에서 도롱뇽의 생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연못에 사는 도롱뇽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 남편 또한 무사할 것이라고 믿었던 아내들, 강부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아리랑 노랫가락에 실었습니다. 꽃은 피나 안 피나 청선화전령이요 꺾으나 안 꺾으나 영월 고갯길이라 고구지 탄광갱 입구에 휘파람 불지 말어라 꽃 같은 우리 님이 생과부 된다 아리랑. 오늘따라 정선 아리랑 구절이 더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만났던 도롱이 연못은 처음으로 보는 그 황토색의 연못 색깔이었는데 그거랑 햇살을 받은 나무들의 색깔하고 너무 이국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되게 신비로운 색감이었어요. 겨울은 거기가 이제 얼거든요. 그래서 그 얼어있는 풍경이랑 상고대가 핀 도롱이 연못의 모습이 있었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이제 새순이 피어날 때쯤에 도롱이 연못이
그 밑에 깔려 있는 산죽들의 색깔도 그렇고 시원해. 맛있다. 맛있죠? 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꽃송이가 이제 메리골드 꽃인데 네. 이제 판매를 하실 때는 이렇게 티백으로 할매 화첩, 이름도 할매 화첩, 제품명을 할매 화첩으로 한 게 저는 처음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 저희 마을에는 지금 정원 만들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대요. 정말 마음으로 이 꽃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지 않으면 맞아요. 그렇게 가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식물이라는 거는 물 주는 양도 그렇고 맞아요. 매일 줘도 안 되고 너무 안 줘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도 되게 많이 빗대어 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걷다 보면 일상의 풍경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걷는 거는 인생이죠. 인생이 우리 이제 걷는 거하고 똑같이 이게 이제 고도가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또한 평지도 있고 질퍽거리는 어떤 뻘길도 있고 이게 어떤 인생살이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걷는 것 곧 인생 길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같은 얘기 하려고 그랬어. 네. 나는 걷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네. 걸으면 네. 그 몸, 마음, 영혼이 이게 다 조화가 되는 것 같아요. 치유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특별히 또 이제 그 좋아하는 사람들 그 함께 걸으면 기분도 더 좋고. 그래. 이렇게 나는 걷는 걸 많이 했어. 예. 그 저기 트레킹도 많이 하고 산티아고도 많이 한 번 갔다 오고. 예. 근데 그러면서 이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가야 하는 앞일도 알 수 없고. 그럼요. 예. 그러면서 많은 성찰을 하게 돼요. 저마다의 세상으로 걸어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답을 얻기도 하죠. (1177갱은) 정선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탄광이었습니다. 능선을 따라 자리 잡은 탄광의 해발 높은 곳, 탄광을 부르는 이름이 되었죠. 이게 이제 목재를 제재소가 예. 거의 큰 공장 수준에 났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 등에 매가지고 그렇지. 이제 이게 선로로 따라가지고 싣고 들어가면서 이제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럼 계속 가면서 캐고 네. 들어가고. 여기 그 저기 캐 그게 있네. 완전 뭐가 있는 완전 뭐. 한번 써보세요. 올리시나. 귀뚜라미가 있어. 어우, 완전 지금 체질이신데. 저도 퇴근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저녁에 와서 저기 도시락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도시락 모두 똑같이 새까만 얼굴을 한 강부들 사이에서 아버지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대철아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면 그제서야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었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탄을 캐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니까 참 비참하죠. 근데 나는 그 분들 마음 속에 그 아주 하얀 희망들 그런 것들이 그 마음 속에 가득히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88년도에 왔을 때 그 검은산 하얀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든 건 다 검은 산이지만 그 살고 있는 그곳에 계신 분들 마음속은 하얀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그 방이다. 깊은 막장 갱도에서 캐낸 석탄을 광부들이 밀어 올려 갱도 밖으로 꺼내면 운탄차가 석탄을 실어 날랐습니다.
광부들이 한 삽씩 삶을 파내던 곳은 당시에는 구름도 탄식하며 넘나들었다는 길, 이제는 구름도 감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귀촌을 좀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네.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그동안 뭔가 본인을 위해서 살았다면 귀촌하고 나면 조금 더 그 본인의 범위가 좀 더 넓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이게 뭐랄까 쉽게 먹을 수 있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잘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제 정말 바라보는 거랑 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냥 좀 넓은 마음을 갖고 살고 있죠. 우리 그러면 지역에서 잘 버텨볼게요. 네, 잘 버텨봅시다.